진모리는 현대 한국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힘을 가진 숙련된 무술가입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친척은 어릴 적 실종된 할아버지였습니다. 우유 사러 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무도 저 때문에 방송을 하지는 않죠. 참으로 유감이군요. 문제 많은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훌륭한 청년이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모리는 집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알람 시계가 부서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지 떠올리던 그는 오늘 고등학교 최강자 결정전 예선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을 끔찍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자전거를 잡아 최선을 다해 페달을 밟으며 매우 위험하게 자전거를 탑니다. 고등학교 최강자는 한국 서울 지역 전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한 무술 토너먼트이며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벌어질 경기를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토너먼트 우승자에게는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소원이 아무 질문 없이 이루어진대. 이 주최 측 사람들 약을 빤 건가? 뭔가 이상해? 도대체 어떻게 당첨자 소원을 들어줄 건데? 내가 엉덩이 큰 게임하는 여자친구를 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지는 경기장으로 향하며 교통체증 속을 헤쳐나가던 중 반대 방향으로 가는 오토바이를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내 땅에 쓰러진 할머니가 오토바이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고 소리치는 것을 발견한다. 지는 즉시 할머니가 처해 있을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는 즉시 방향을 돌려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쫓기 시작한다. 그는 매우 오랫동안 자전거를 쫓으며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녔습니다. 마주오는 차들을 피해 달리고 때로는 마주오는 트럭을 만났을 때 목숨을 건묘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럭이 거의 그를 치일 뻔했지만 다행히 그는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자전거 탄 사람 바로 옆에 다가가자 그가 도로에서 밀어내려고 하자 이 미친놈은 자전거에 뛰어올라 그를 물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좀 변태 같습니다. 그는 떨어져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 위쪽 도로로 점프합니다. 도둑을 다시 쫓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테로이드 잔뜩 쓴 남자들이 그녀를 위해 근육을 자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전거 바퀴로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치고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전거를 타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고 그녀의 나무칼을 던져 진의 자전거 바퀴에 박히게 하여 그를 넘어뜨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옷깃을 잡고는 그의 부상당한 얼굴을 향해 부서진 안경값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지는 부어오른 입술로 중얼거리며 도둑이 할머니의 지갑을 들고 도망친다고 말하자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둘은 함께 도둑을 쫓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한 여자야? 지는 계속 페달을 밟고 여자아이는 뒤에 서서 마치 팔이라도 되는 양오토바이를 쫓아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기가 누군지 보여주겠다며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그들을 따돌릴 생각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뒤에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나무칼로 도로를 잡고 급커브를 도는 덕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들을 따돌리려고 돈을 던져버리지만 지는 여자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자전거를 갑자기 멈춥니다. 여자아이는 뛰어올라 도둑을 잡으려 하지만 도로 표지판에 얼굴부터 박습니다. 진과 소녀는 그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도둑도 웃으면서 도망친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자전거를 부수며 그를 쓰러뜨린다. 알고 보니 그 세 사람 모두 고등학교 시내 경기에 가야 했고 간신히 시간에 맞춰 도착한다. 숨을 고르며 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멋진 검은 머리에 남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흥분한 여자는 아버지 도장에서 검도를 가르치는 미라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더 이야기하기도 전에 관리직 직원이 방으로 들어온다. 모두에게 소개를 위해 경기장에 모이라고 알리고 모두가 이동합니다. 해설자가 시합 규칙을 설명하고 첫 번째, 이자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젠장,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가자들이 원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이기기 위해 원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대기, 봉,
야구 배트를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행히 이 시리즈가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에는 에피소드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 경기장에 모여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건강 모니터링 팔찌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기록합니다. 체력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습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성격 좋은 2명의 간호사가 담당합니다. 해설자는 모두 규칙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라운드를 시작한다고 선언합니다. 아무런 조별 경기도 없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모두들 어리둥절합니다. 실수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일부는 배틀로얄 방식의 경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후의 1인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몇몇 험악한 선수들은 이를 눈치채고 자신보다 약한 선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람들이 사방에서 싸우는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나무 몽둥이를, 어떤 이들은 먼추를 사용하고 다른 이들은 순전히 주먹에 의존합니다. 눈에 띄는 몇몇 전투원들이 보이는데 한 명은 여자 옷을 입은 매우 깨어있는 남자입니다. 성별은 단지 사회적 구성일 뿐이며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개성을 가진 또 다른 여자아이는 자신이 배운 레슬링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때려 눕히기 시작하고 반면 덕후는 야구 배트를 잡고 사방에 쓰러지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한 방의 주먹으로 엄청난 적들을 물리치는 힘을 보여주고 미라는 나무칼을 사용합니다. 나무를 다루는 능숙한 실력을 뽐내며 다른 참가자들을 제압해 나갑니다. 마침내 진이 발차기만으로 공격자들을 압도하며 경쟁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해설자는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막판 와일드카드 참가자가 등장한다고 선언하고 두 남자가 거대한 체격의 남자를 속박복에 묶인 채로 데려옵니다. 고릴라를 닮은 이 기괴한 남자는 주저치 없이 곧바로 싸움에 뛰어들어 모두를 하나씩 발차기로 날려버립니다. 한과 진조차 뚱보의 놀라운 속도에 놀랍니다. 그는 한 참가자 위에 올라타 그의 얼굴을 찡그리며 다른 사람들이 약하다고 놀린다. 미라는 나무를 이용해 그를 공격하지만 하람베는 모든 공격을 피한 후 발가락 사이로 미라의 나무를 잡는다. 미라는 장난감을 빼앗긴 것에 충격을 받고 분노하여 검술로 그의 배를 쳐서 숨을 헐떡이게 한 다음 다리에 있는 모든 힘을 모아 그의 머리를 찬다. 하지만 그것은 하람베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고 그는 미라를 밀쳐내고 비웃는다. 하지만 갑자기 웃음이 멈추고 진이 무릎을 꿇고 바지를 내려 만화 캐릭터가 가득한 알록달록한 속옷을 드러낸다. 하람베가 돌아서서 나팔을 불어볼 생각인지 묻지만 진은 마지막 순간에 주저하고 공격받기 전에 바지를 다시 내립니다. 그는 매우 효율적으로 발차기를 피하지만 결국 한 발에 맞아 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진은 너무나 뛰어난 실력자라서 차이는 순간에 팔꿈치로 상대의 다리를 쳐서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그의 다리를 쳤고 이는 경기에서 처음으로 그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람베는 이 상황에 흥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 모두 싸움을 끝내기 위해 서로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부딪히기 전에 천둥 허벅지 여왕 미라가 진의 뒤로 달려와 그의 목을 꺾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검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검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돌려주며 싸움을 즉시 끝냈습니다. 이로써 1라운드가 끝났고 모두들 몸속에 주입된 나노머신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진은 미라와 한과 함께 걸어가며 그들이 이 토너먼트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공원에 있었는데 한 남자가 토너먼트 참가를 제안했고 그와 싸워서 졌기 때문에 토너먼트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은 녹색머리 남자에게 돈을 약속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절실히 돈이 필요했고 미라는 가족 도장을 부응시키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진은 다시 칼을 잡아 살펴보려 하고 미라는 칼을 되찾으려 하다. 결국 칼이 아래 강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화가 난 미라는 진의 뺨을 때리며 그냥 가라고 한다. 미라는 가을 속으로 들어가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며 칼을 찾기 시작하는데 진이 손전등을 들고 와서 칼을 찾는 것을 돕는다. 미라는 진에게 앞서 때린 것을 사과하며 그 칼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준 선물이라며 그래서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물건이라고 말한다. 둘은 계속해서 칼을 찾지만 불빛이 충분하지 않자 다행히 하니 가져온다. 큰 조명을 비춰 가을에 충분한
빛을 주고 마침내 칼을 찾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당연히 1대1로 진행됩니다. 진은 라커룸에서 자고 있는데 하람베가 다가와 자신이 진을 박살낼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드레스를 좋아하는 소년이 하람베에게 다가가 진이 자고 있으니 내버려두라고 말하자 하람베는 즉시 발차기를 시도합니다. 소년은 진이 마지막 순간에 잡아당겨 구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의 압력으로 코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해설자가 곧 경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라는 첫 경기에 나가서 자신과 싸우러 온 남자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 후 진이 링으로 불려들어와 이파디와 싸우게 됩니다. 그는 발차기와 주먹을 조합하여 그를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개성 넘치는 레슬러와 웬 남자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 레슬러는 놀라운 기술로 상대를 아주 쉽게 이깁니다. 그 후 괴짜가 링으로 불려들어와 책을 읽으면서 자신과 싸우러 온 아이파디를 야구 배트로 아주 두들겨 팼습니다. 너팀 정말 알파메일이네. 다음 경기는 한과 이혼한 것처럼 보이는 남자의 대결입니다. 한은 이제 사탐 하나 다름없어요. 상대가 누구든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 같아요. 드레스를 좋아하는 점이 둘 다 똑같으니 해리 스타일스라고 부르겠는 젠더리스와 하람베의 경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둘 다 드레스를 좋아하니까요. 하람베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정말 엄청난 대결이네요. 경기가 시작되고 해리가 하람베의 배에 강력한 일격을 가한 후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날려 관중석으로 날려버립니다. 심판이 20까지 세기 시작하지만 하람베는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일어서서 링으로 걸어갑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링 안으로 뛰어듭니다. 해리는 공중에서 그를 만나 발차기를 날리지만 하람베는 속박에서 한 손을 빼내 그의 공격을 막습니다. 이번에는 하람베가 공격적으로 나서며 해리의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리고는 몸과 머리에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해리를 놓지 않고 더욱 공격을 퍼붓습니다. 완전히 그를 제압한 뒤 그의 머리채를 잡고 찍어차기를 날립니다. 그런 다음 해리의 목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먹과 발차기를 여러 차례 날립니다. 그러자 해리가 드디어 방역할 기회를 엿봅니다. 그는 하람베에게 특수 기술을 사용하려다 하지만 하람베는 그 기술을 받아쳐 그를 링의 모서리로 날려보냅니다. 그러고는 다시 그에게 다가가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때리며 용서를 빌라고 말하지만 해리는 그를 쳐다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빌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격분한 하람베는 다시 그의 목을 잡고 그를 바닥에 내던진 후 마구 때립니다.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빌기를 거부하고 이에 하람베는 격노하여 다른 손을 속박에서 풀고 해리를 들어올린 후 그의 손 하나를 완전히 부러뜨립니다. 해리는 고통스러워하며 소리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팔도 잡아 부러뜨리려 하지만 진에게 제지당한다. 팔을 완전히 뜯어버리겠다고 위협하지만 뒤에서 나타난 진이 그의 머리를 발로 차서 링의 모서리로 날려버리고 일어나서 싸우라고 말한다. 해리는 링 밖으로 끌려나가고 하람베는 진에게 달려들지만 진은 하람베의 얼굴을 발로 차 날려버린다. 한 번 더 얼굴을 발로 차서 링 밖으로 날려버린다. 하지만 진은 그를 추격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그들은 그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해설자는 그가 한 행동이 규칙 위반이라며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하람베가 어두운 기운에 둘러싸인 채 나타났습니다. 그 기운을 진 쪽으로 쏘기 전에 다행히 진 주변의 주최자 중 한 명이 쉽게 막았지만 하람베는 미쳐 날뛰는 듯 했고 링 안으로 뛰어들어 다시 한번 진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주최자들에게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은 어깨 위로 뛰어올라 공중에서 하람베와 만난 후 미친 듯한 3단 발차기를 날려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진은 링 안으로 돌아왔지만 갑자기 수수께끼의 힘이 그를 바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한 남자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박무진이라고 소개하며 이 토너먼트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이 한 행동이 규정의 심각한 위반이었으며 그에 대한 징계는 나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한편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러자 진은 주최 측에 의해 링 밖으로 에스코트됩니다. 진은 따로 마련된 방으로 옮겨져 훈련을 받는 동안
주최 측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합니다. 그는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으며 심지어 미라의 경기를 보러 갑니다. 오늘 레슬러와 싸울 예정인데 싸움 시작 전에 레슬러가 미라를 놀리며 나무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라는 자기 이식물이 터지기 전에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미라는 온갖 방향에서 공격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레슬러는 생각보다 민첩해서 모든 공격을 피하고 불쌍한 밀에게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기둥에서 뛰어내려 미라를 세게 내리치기 전에 미라를 바닥에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라는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튼튼해서 다시 일어나 자세를 취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충돌하고 이번에는 미라가 공격을 적중시키지만 레슬러는 맨손과 머리로 미라의 공격을 막고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미라는 다시 일어서지만 이제는 검조차 없다. 레슬러는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번 미라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이번에는 미라가 재빨리 피한 후 맨손으로 빠르게 베어버린다. 놀랍게도 그것은 검보다 레슬러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레슬러는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미라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맨손으로 2번 베어 낸다. 이 공격 또한 레슬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레슬러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다. 지는 이 싸움을 지켜보며 그녀를 응원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가기 전에 초록머리의 심판과 함께 박이 방으로 들어온다. 박은 그의 벌이 결정되었고 그가 저 브로콜리 같은 남자와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진도 브로콜리를 싫어해서 박에게 금발 여자와 싸우고 싶다고 말하고 바닥에서 떼를 쓰기 시작한다. 브로콜리는 화가 나서 진에게 자신이 금발 여자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진은 다시 일어나 싸우기 전에 자신의 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한다. 안경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브로콜리는 격분하여 진을 방 건너편으로 날려버리지만 진은 그에게 다시 한번 주먹을 날리라고 말하며 그의 뒤로 돌아가는 바보 같은 녀석. 하지만 박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내일 링 안에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과 미라를 만나고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박이 준 과일을 그들에게 권합니다. 하지만 한과 미라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라는 위원들이 정말 강하다고 말하지만 진은 자신 있게 내일 시합에서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 남은 과일을 먹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침구를 펼치던 그 순간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끼고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모든 게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일이 독이 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진은 경기장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한과 덕후의 대결입니다. 두 사람은 링 안에 들어서서 각자의 자리에 섭니다. 덕후는 한의 전투 스타일, 특기, 전반적인 싸움 방식 등을 자세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대와 그들의 무술을 아주 깊이 연구하여 그들의 싸움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이 이길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합니다. 적절한 방어와 반격 방법을 알아내야 해. 한은 자신에 대해 그토록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지만 경기에 집중하기로 한다. 시합이 시작되고 한은 곧바로 괴짜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괴짜는 재빨리 피한 후 한의 몸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해 무릎을 꿇게 만든다. 한은 괴짜가 자신의 다음 행동을 사실상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짜증나고 곤란해한다. 하지만 한은 어리석지 않고 괴짜의 싸움 방식을 계속 읽고 이해하고 있었다. 둘은 다시 한번 충돌하지만 이번에는 한이 괴짜가 시도했던 모든 공격을 피한 후 차기를 시도하는데 괴짜가 즉시 막는다. 괴짜는 매우 놀라서 그가 모든 공격을 피한 것이 단순한 행운이었는지 묻지만 한은 상대의 공격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공격을 피하기가 쉬웠다고 말한다. 괴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달려들지만 미끄러져 한이 다가오는 동안 땅에 넘어진다. 본능적으로 그는 자신의 배트로 한의 머리를 친다. 하지만 나중에 한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것을 깨닫는다. 그는 왜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냐고 묻지만 한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바닥에 쓰러지는 건 그의 스타일이 아니지만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타쿠는 진심 어린 친절에 미소 짓습니다. 다시 일어나 또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싸우고 이번에는 야구 배트를 사용하여 한을 여러 차례 온몸에 때립니다. 한은 고통스러워하며 링으로 비틀거리며 피를 흘립니다. 오타쿠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특수 공격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공중에 수많은 스파이크를 만들어 한에게 발사하지만 한은 드디어 진지해져서 특수 마법 주먹을 사용하여 오타쿠의 배트를 부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격을 사용하는데 링간의 토네이도를 소환하고 그것이 사라지는 동안 격렬한 주먹 다짐을 벌입니다. 하지만 한이 우위를 점하고 그를 마구 두들겨 팬 후 링에 밀어붙이고 마지막 공격을 하려 하지만 그 괴짜가 이미 졌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공격을 멈춥니다. 괴짜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한이 승리자로 선언되고 다음 경기를 위해 링을 떠납니다. 다음 경기는 진과 브로콜리의 대결입니다. 브로콜리가 링에 들어오지만 진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미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진이라면 이 싸움을 절대 놓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설자가 진이 나타나지 않아 브로콜리를 승자로 선언하려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진이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링으로 달려가 뛰어듭니다. 해설자는 즉시 규칙을 설명하며 진에게 이 경기는 브로콜리가 진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핸디캡 매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은 브로콜리를 한 번만 쓰러뜨리기만 하면 승자가 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브로콜리는 매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놀랍니다. 진이 이미 바로 앞에 있음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진은 차분하게 안경을 벗으며 안경이 부서질 수도 있다고 말한 뒤 매우 부드러운 동작으로 그를 땅에 밀어붙입니다. 해설자는 충격을 받아진 모리가 경기에서 이겼다고 말을 더듬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충격에서 회복하고 그 무례함에 화가 나서 진을 주먹으로 치려 하지만 진은 가볍게 피하고 브로콜리를 기둥에 차버립니다. 브로콜리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진짜 힘을 거대한 낫을 든 거대한 조커의 모습으로 해방합니다. 조커가 낫으로 계속해서 베어대자 진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피하고 뛰어넘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습니다. 이것에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커의 낫을 타고 올라가 거리를 좁히려 하지만 조커에게 붙잡혀 손 안에서 압박당하기 시작합니다. 조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그는 허공에 사라지고 지는 어리둥절해합니다. 진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붙잡힌 브로콜리를 보고 박 씨가 지나가면서 브로콜리에게 이 일로 인해 석 달치 월급을 삭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지친 진에게 다가가 브로콜리를 이긴 것을 축하하고 그를 토너먼트 참가자로 복귀시켰다고 알립니다. 라이브 스트림에서 중결승전에 진출한 선수가 4명 남았다고 선언하며 모두 집으로 향합니다. 이제 중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한과 대결하게 되고 진은 아무도 모르는 낯선 남자와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매우 비싼 차를 탄 파란머리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차에서 내리더니 바로 무릎을 꿇고 밀에게 결혼을 청해 한과 진을 모두 놀라게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매우 부유하고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진 그 나라 무술계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라를 멀리서 본 후 그녀의 도장에 들러 바로 결혼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도장에 들러 멀리서 그녀를 본 후 바로 결혼이응크로 결혼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겠지만 그녀의 가장 큰 목표는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월도류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고 그녀가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월도류는 매우 희귀한 무술이라 배우거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월도류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그와 결혼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비록 그를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말이죠. 진은 이 결혼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결혼하면 그녀가 대회에서 기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의 도장까지 찾아가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 자기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말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는 재빨리 뛰쳐나가 공중전화 부스에 다다라 한에게 전화를 걸어 알게 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와 추가 근무까지 하며 돈을 벌고 있는 한은 진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그들이 외부인이니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다음 날 진은 초대받지 않고 결혼식에 와서 한 소녀 옆에 앉습니다. 그 소녀는 미라의 여동생인데 미라가 결혼하려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미라는 결혼하려는 사람을 싫어해서 울고 있습니다. 진은 자신이 도와주러 왔고 미라의 친구라고 말하며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에게 막힙니다. 경비원들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며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합니다. 진은 떠나는 신용을 하지만 돌아서서 경비원들을 뚫고 달아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경비원들은 곤봉을 꺼내 진을 공격하고 진은 계속 피합니다. 그들의 공격을 계속 받다가 한 번의 공격이 그를 향하려는 순간 최고로 멋진 남자 한이 막아섭니다. 그는 공격을 막고는 경비원들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하여 모두 기절시킵니다. 이 남자야말로 진정한 원펀치맨입니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 의식을 방해합니다. 부유한 남자는 그들을 보며 경비를 부르겠다고 협박하지만 그들이 이미 모든 경비를 제압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좋게 끝내라고 말하지만 진은 그에게 미라와 결혼시키고 그녀의 모든 희망과 꿈을 빼앗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추잡한 부자에게 모든 걸 걸었지만 그 남자는 검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 부자는 화가 나서 검을 뽑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하지만 한은 그냥 검을 잡고 진에게 미래에게 가라고 합니다. 진은 미라에게 달려가는데 미라는 그를 쫓아내려 하지만 진은 아버지를 믿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믿는다면 왜 전혀 사랑하지 않는 싸구려 남자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미라는 화가 나서 진을 때리기 시작하고 진은 그 공격을 막습니다. 미라의 유일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삼촌이 나타날 때까지 그녀의 주먹질 사이에 끼어들어지니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라는 아버지가 달의 검수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삼촌이 아닌 자신을 의미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 검수를 계승하기로 결심하고 부자에게 다가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추악한 놈은 미쳐버린 듯 싸구려 영화 속 광인처럼 웃기 시작하고 그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마치 유령 같은 사무라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진과의 싸움에서 브로콜리가 사용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한 가지는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자신감에 그가 공격해서 배를 찌르재도 굴하지 않고 버텨냅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를 입고 검수를 사용하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고 미라는 그들에게 결혼해서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진에게 차갑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갑자기 미라의 검을 훔쳐 차를 타고 도망친 그 추잡한 놈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이 그를 쫓으려 하지만 미라는 그를 멈추게 하며 자신에게는 검이 필요 없다며 전 세계의 검수를 계속 전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준결승에서 한을 이기고 결승에서도 이길 거야? 다음날 완전 바보 진이는 시간 맞춰 일어나지 못했어. 그는 경기장으로 달려가 마지막 순간을 목격했어. 미라와 한의 경기였는데 그 광경에 그는 충격을 받았어. 한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일방적인 공격에 미라는 끊임없이 고통받았고 온몸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다쳤어. 미라는 쓰러졌지만 한은 또 다른 공격을 하려는 듯 했어. 심판이 이미 승리했다며 그를 막을 때까지. 진이는 차분하고 침착했던 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를 지나쳐 준결승 경기를 위해 링으로 걸어갔어. 진은 다음 경기에 참가하여 낯선 남자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그 남자는 진의 싸움 스타일을 파악했고 이제 진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은 승리에 집중하고 있었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낯선 남자가 진을 공격하지만 진은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진의 승리입니다. 진은 미라가 치료받고 있는 병동으로 돌아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라는 진을 위로하려 하지만 진은 한의 행동에 크게 실망하여 그와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합니다. 미라는 진에게 슬퍼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저 상대보다 약했을 뿐이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진은 한에게 복수하고 미라를 위해 토너먼트에서 승리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링에 오르고 심판은 경기를 시작합니다. 진과 한은 즉시 서로에게 달려들어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하지만 서로의 공격을 피하기보다는 서로의 타격을 받아들이고 방역하려 합니다. 한의 놀라운 펀치 스타일과 진의 킥 스타일이 정확히 똑같은 수준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엄청난 힘을 가진 타격을 주고받으며 경이로운 실력을 보여줍니다. 서로에게 상당히 강력한 타격을 가하며 싸우고 있고 결국 턱을 스치는 일격을 주고받습니다. 꽤나 강력한 공격들이었고 이 전투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진의 배를 그리고 얼굴을 강타하고 그를 밀천에 쓰러뜨립니다. 진은 얼굴에서 피를 닦고 밀에게 한 짓에 대해 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특별한 주먹을 준비하는 한에게 달려들지만 진은 공격을 피하고 대신 하람배를 한 방에 쓰러뜨릴 만큼 강력했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러고는 한의 배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 충격으로 하는 구석 기둥에 나라가 쓰러집니다. 진은 다가가 손을 내밀고 한이 그 손을 잡고 사과합니다. 진에게 사과하며 손을 잡습니다. 진은 다가가 손을 내밀고 한이 그 손을 잡고 진에게 사과합니다. 누구도 친구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하면서 그를 발로 차고 얼굴을 가격한 후 4가지 형태를 가진 자신의 놀라운 특별한 주먹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첫 번째 형태로 그의 배를 가격한 후 두 번째 형태로 그를 토네이도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로 진에게 일련의 펀치를 날려 그를 극한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진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서 한에게 치명적인 발차기를 날립니다. 한 또한 최종 형태를 발동하고 둘 다 동시에 공격을 날리지만 한의 공격이 먼저 진에게 적중하고 진은 쓰러져 온몸에서 피를 흘립니다. 한 자신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지만 심판이 진을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박이 와서 한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 그의 친구를 살릴 수 없었고 그가 방금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한에게 청천벽력과 같았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은 토너먼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친구를 살려달라고 박에게 간청했고 박의 의료 기술이 실제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박은 그와 계약을 맺었는데 친구의 생명 유지를 지원해주겠지만 한은 두 경기 모두 이겨야만 했습니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였고 박의 의료, 기술은 실제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그는 매우 곧 죽을 것이었습니다. 박은 그와 계약을 맺고 친구의 생명 유지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경기 모두 이겨야만 했습니다. 준결승과 결승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에게도 그토록 가차없이 공격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친구를 잃었으니 싸울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뒤로 쓰러지지만 진은 다시 일어섭니다. 모두가 그가 경기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말입니다. 한도 다시 일어서고 진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한이 공격하려 하지 않고 마지못해 방어만 합니다. 진은 계속 공격을 퍼붓습니다. 진에게 배에 주먹을 맞고 강력한 발차기를 머리에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진이 공격을 멈추고 하는 현실로 돌아온다. 그녀는 그에게 진과 싸울 때보다 200배는 강했던 그가 왜 진에게 그렇게 쉽게 굴고 자신을 부르는지 묻는다. 심판은 그녀에게 경기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은 그가 그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녀는 그의 친구가 준 편지를 그에게 보여주는데 그 편지에는 그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한과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워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은 그녀에게 미소를 짓고 경기를 끝낼 동안 편지를 잘 간직해달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진과 한이 다시 한번 맞붙지만 적이 아닌 친구로서 맞선다. 둘은 한참 동안 주고받은 끝에 한이 다시 한번 최강의 기술을 사용하여 진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진은 새롭게 얻은 힘으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그의 최강의 발차기였습니다. 그는 한을 향해 발차기를 날리고 연기가 거치자 하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진이 토너먼트 우승자로 선포됩니다. 진은 손을 내밀고 마침내 한은 그들을
친구로 보기 시작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링에서 내려옵니다. 예선 1일 2위는 진과 한이 차지했지만 3위 자리는 아직 공석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진이 때렸던 웬 남자랑 미라가 시합을 하게 됐어. 미라와 그 남자가 중앙에서 부딪히며 시합이 시작되는데 미라가 그 남자를 공격하려 하고 그 남자는 버티려고만 해. 하지만 여자애가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만하기 시작하고 브라질리안 주짓수 기술을 자랑하기 시작하자 미라는 이 코미디를 끝내기로 결심하고 칼로 그의 얼굴을 직접 내리쳐 싸움을 즉시 끝낸다. 진은 옆에서 응원하고 하는 너무 창피해서 진을 모르는 척한다. 시합이 끝난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가오는 시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1대1이 아닌 3대3 팀 대결이 될 거야. 이번 싸움은 팀원 간의 신뢰도와 승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를 진정으로 시험대에 올릴 것입니다. 진은 매우 신이 났지만 미라는 저런 멍청한 원숭이 같은 녀석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끔찍해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전략 따위는 창밖으로 날아갈 것이고 순전히 본능과 날것의 실력으로 싸울 테니까요. 길을 건너면서 미라는 진에게 그의 동기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미라의 동기는 무늬 검술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한은 친구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합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걸까요? 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런 동기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저 강한 상대와 싸우고 강해지고 멋있고 싶을 뿐이다. 한과 미라는 진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망신을 피하고 싶어 그를 두고 앞서 나간다. 그들이 진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려던 그는 늙은 사람을 지나치며 그에게서 이상한 힘을 느낀다. 그는 즉시 뒤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어 놀란다. 다음날 그는 공원에 가서 혼자 훈련하기로 한다. 하지만 진몰이답게 그는 주변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 정신이 팔린다. 고양이를 쫓다가 요가를 하더니 쓰레기를 줍겠다고 자원하고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해 풍선을 따려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지만 다행히 발로 착지합니다. 그래도 발목이 좀 삐끗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길을 건널 때 봤던 그 할아버지가 포켓몬처럼 갑자기 나타나 뒤에서 나타나더니 침술침으로 발목을 찌릅니다. 진은 처음에 놀랐지만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진은 할아버지에게 누구시냐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다음날 진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문을 열자 한과 미라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라는 그가 항상 늦잠을 자는 것에 대해 화를 냅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알아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라는 그들이 대회 운영진에게 물어봤다고 대답하는데 마치 그가 그녀의 결혼식 때 그녀의 집에 왔을 때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혼자 살고 있으며 그의 집이 마치 불황자의 집처럼 싱크대에는 더러운 설거지가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제 집도 이렇지만 항상 티슈 상자와 로션이 같이 놓여 있죠. 그들은 벽에 걸린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그의 사진을 보고 그는 설명합니다. 할아버지와 산에서 살았지만 할아버지가 지니 학교에 다니고 정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로 왔지만 할아버지는 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제 아버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미라도 그와 한 커플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궁금해하며 그것이 그의 부모인지 묻지만 진은 그렇지 않다고 심지어 자신이 부모가 누구인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대학생 몇 명을 시켜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말해요. 친구를 데려와도 진이 정상적인 가정 출신이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려고요. 그들은 경기장으로 향하고 가는 길에 하는 자신이 박과 나눈 대화를 설명합니다. 브로콜리와 부유한 사막 사람들이 사용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무엇인지 물었던 대화였죠. 박에 따르면 신들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세상에는 차크라라고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극한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면 신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의 말에 따르면 신들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세상에는 차크라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극한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면 신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상대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곤란하게 했고 미라는 해설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 경기의 해설자는 사실 눈이 보이지 않는 검객이었고 미라처럼 검을 썼지만 다른 문파 출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식료품점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설자 또한 강력한 인물들이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경쟁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에 심각한 위험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경기장에 도착하여 라커룸에 모입니다. 팀들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죠. 하지만 미라는 해설자가 바뀐 것을 알아채고 그를 걱정합니다. 알고 보니 해설자는 그날 플레이보이 복장을 한 매우 강력한 조직에 속한 암살자를 만나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경쟁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해설자는 첫 번째 경기가 진모리 팀과 다른 팀의 대결이라고 발표하고 그들은 다가올 엄청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경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